우리 안과 병원장님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에서 노블 안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일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버인데요. 아울리장인의 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치 제 채널에서 말씀하듯이 하겠지만 우리 원장님 채널입니다.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제가 아이를 키워요. 9살인데 벌써부터 눈이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 아들 친구들이 안경 쓴 애들이 30%예요. 왜 어릴 때 그렇게 안경을 쓰게 될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약간 유전이 큽니다, 사실. 유전이 한 몇 프로 될까요? 유전이 한 50%좀 되고요. 50%. 나머지 50%를 넉넉하게 이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러는데 서양인들은 근시가 많지 않아요. 근시가 뭐냐면 멀리는 안경 써야 되고 가까이는 안경 없이 잘 보이는 걸 말하는데 서양인들은 한 30% 전후인데 동아시아 쪽은 3분의 2 정도가 근시로 좀 타고났어요. 유전병은 아니니까 유전자를 타고나더라도 생활 습관이 좋으면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엎드려 책 보고 이런 습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안경을 좀 빨리 써요. 그럼 외국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빨리 안경을 쓴다는 얘기시죠? 타고난 유전도 근시 쪽이고 근시 쪽이 있으니까. 생활 습관도 근시 형태이기 때문에 안경을 빨리 쓰는 거죠. 그럼 난시는 뭔가요? 난시는 이제 눈이 이제 동그란 수박이어야 되는데 좀 누운 수박이나 선 수박처럼 좀 삐뚤어지는 걸 난시라고 하고요. 어린아이들은 직난시, 누운 수박이 많고 나이 들수록 이렇게 선 수박, 도난시가 많아지는데 난시들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난시가 있더라도 관리만 잘하시면 되고 또 눈을 비비시게 되면 부정난시가 생기니까 이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눈 비비는 습관이 정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점점 스마트폰,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너무 활성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 눈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런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라 이걸 좀 교정할 수 있는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나요? 좀 당연한 얘기지만 너무 근거리 위주로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거기에 적응을 해요. 그러면은 저희 말로는 이제 공막의 긴장도라고 하는데 공막의 긴장도를 높여주려면 30분 태블릿을 했다. 그러면은 한 1, 2분 정도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되고 안에서 실내 생활하다가 햇빛이 밖으로 나가면은 순간적으로 눈이 쨍 하는 그런 느낌. 아, 맞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보라는 말이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산책하고 일광 환경에 노출이 돼서 쨍 할 때 우리 공막이 다리미처럼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우리 셔츠 다리듯이. 그런 긴장을 주지 않고 보고 또 잠깐 또 보고 이러면은 눈이 계속 앞뒤로 길어지는 거를 이제 축성 근시. 축성 대부분이니까 눈이 앞뒤로 길어지기 때문에 근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길어지지 않도록 텐션을 주는 게 일광 노출. 그러면은 그럼 많이 완화는 할 수 있나요? 저보다 반 정도는 줄일 것 같고요. 반은 줄인다. 엄청나네요. 그래도 모자라면은 이제 근시 억제 안약이 있어요. 아주 안전한 거고 미국이랑 싱가포르에서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 국내에서 시판이 됐는데 그분이 안약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다림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또 안경을 좀 안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건가요? 태블릿 PC를 보고 5분 동안 먼 산 보는 거를 안약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병행하면 좋은데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하고 조금 더 이제 부스터를 하기 위해서 안약을 도와주고 그 또 범위가 넘어서면 더 나빠지게 되면은 그때 근시 억제 안경도 있고 드림렌즈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초기 근시 막 나빠지랑 말랑할 때는 생활 습관이랑 안약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아이들 눈이 나빠지잖아요. 다시 좋아질 수는 없나요? 근시는 내리막길이에요. 우리가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면은 작은 눈, 원시로 태어나요. 원시가 점점 눈이 길어지면서 정시가 됐다가 더 길어지면 근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의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서 정시를 찍고 그때부터 근시로 떨어지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정시일 때 너무 좋다. 우리 아이는 눈이 좋아. 이게 아니라 이때부터 관리를 해줘야지 내리막길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고 뭐 4디옵터, 5디옵터, 6디옵터 고도근시로 빠지면은 또 다른 합병증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눈이 나빠지지 않게끔 계속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아이들은. 네, 사실 뭐 애들이 다 PC 의존 정도로 스마트폰 아닌 PC니까. 근데 사실 문제예요. 몸고 사는 사람들 뭐 2.0 그런 게 틀린 말이 아닌 게 환경이 다 이제 원거리 주시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똑같은 아시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경 쓰는 거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절반 이상이다. 또 다른 노하우가 또 있으실까요? 아까 난시 말씀하셨는데 봄철에는 알러지가 많아요. 봄, 가을에는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세계적이잖아요. 그럼 눈 많이 비비겠네요. 비비죠. 애들이 많이 비비면 저희가 20살 넘어서도 안과에 라식하러 오셔가지고 각막 지형도라는 검사를 해보면 아래쪽이 다 얇아져 있어요. 하도 비벼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이 비비게 되면 원추각막이라는 무서운 병이 생기고 원추각막은 나중에 각막 이식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봄철 알러지 시즌에도 애기들이 난시 검사 한번 하시면 좋다. 사실 안과는 주기적으로 검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너무 중요하죠. 안과 검진이 제일 중요하고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눈도 조기 발견하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나중에 뭐 약시로 빠진다거나 원추각막이 된다거나 뭐 이런저런 게 일이 커져버리면 너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눈도 주기적인 검진이 참 중요하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근시, 난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더 무서운 건 약시가 약시. 애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만 3세에는 무조건 검사하셔야 돼요. 난쟁이 눈이 되기 때문에 요새 또 부모님들 다 바쁘시다 보니까 모르시는데 한쪽이 1.0인데 왼쪽이 0.2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전혀 불편하기 때문에 애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재보면은 0.2인 거예요. 만 7세, 8세에 약시를 발견하게 되면 칠 수가 없어요. 얘는 평생 얘를 난쟁이는 0.1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눈을 가리는 가림 치료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런 얘가 또 올라와요. 만 7세 넘어가면 효과가 없어요. 그럼 만 7세까지는 이 눈이 점점 시력이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도 시력이 성숙하는 시기인데 좋은 눈, 나쁜 눈 차이가 너무 커버리면 좋은 눈만 쓰기 때문에 얘가 퇴화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약시가 제일 중요하다. 너무 좋은 포인트다. 만 3세 때는 무조건 눈 검사를 아이들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인간이 눈의 시력이 상승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시기가 딱 5년인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그 골든타임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역시 명이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정말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눈이 요즘 너무너무 나빠지고 하기 쉬운데 이 아이들의 눈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통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까요,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